안녕하세요.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인데 지금 그 가계부채가 얼마나 더 떠들어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공식적인 집계로는 105%라고 스위스나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자금을 가계부채 금액으로 포함시키면 GDP 대비 150% 160% 넘어가서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기업 대출 대비 가계 대출을 월등히 빠른 속도로 늘렸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더 되니까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그동안에 미비했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수월하게 냈죠. 더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5억, 7억, 9억 해주면서 이제 집값을 떠받들면서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폭증이 지난 정부 때 있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 충격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과도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그 보고서 7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건만 뭉갰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DSR에 전자금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일상한 방식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대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냥 한국은행은 나 할 만큼 했어. 나 계속 경고하고 얘기했어. 기획재정부 잘못한 거야. 라고 떠넘기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참 충격이죠. 2011년 이후에 한국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대기업들 위주 재벌가 족벌가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느라 이제 일반 서민들을 그냥 잡아먹었던 거죠. 지금 현재 빚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 대비 한 2.3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평균의 함정인 거죠. 결국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IMF 때는 기업이 어려웠고 저소득층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고소득 중산층, 소득이 많은 이제 차주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더 많이 갚기 위해서 더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진 탓에 저렇게 된 겁니다. 이래저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 일치상한 대출이 비중이 매우 높답니다. 결국에는 이자만 내고 나중에 안 갚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참 이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계대출을 너무 수월하게 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가계대출이 계속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더 가계대출의 연체가 늘어날 것이고 부실이 심해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내놓은 게 뭡니까? DSR 50년. 사실상 DSR 50년이 아니라 그 대출 50년짜리가 주담대 50년짜리가 나왔잖아요. DSR 40% 이내에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출 낼 수 있는 기한을 이제 늘린 거죠. 나중에는 혹시 압니까? 60년짜리 80년짜리도 나올지를요. 이제 사실상 자기가 대출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 다 못 갚습니다. 50년이면은 빚은 자기가 내고 빚을 최종 갚는 건 자식 때 갚는 그런 일도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소득, 그러니까 꾸준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점점 이제 심사도 까다로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전자금 대출을 너무 수월하게 해줬죠. 그 때문에 주택보증공사 망할 뻔했잖아요. 이런 거지 같은 짓거리들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 XX 같은 놈이 다 방치하고 방조하고 만들었던 결과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박근혜 때 최경환이라고 하는 네가 뭐 집을 무진장 사라고 대놓고 투기를 조장했던 면도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그 전자금 대출의 그 무제한적인 확대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월세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면 공공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아무 생각 없는 무분별한 전자금 대출 확대로 지금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간땡이만 크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까지 다 이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나쁜 짓거리들을 했어요. 너무 나쁜 짓거리들을.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못하게 만들고요. 자산 불평등,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더 심하게 만들 것이고, 점점 우리네 삶을 어렵게 만들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빚이 많으면 가처분 소득이 없어가지고 소비 못하게 되는 거. 소비 못하면 내수시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 물건들 안 팔리고, 물건 안 팔리면 구조조정해서 인력 내보내고, 인력 내보내면 또다시 이제 소득이 더 줄어들고, 점점 이제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빚이 좀 적고 쓸 수 있는 돈이 좀 많아서 서민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내수도 활성화되는 거고, 내수 활성화되면 뭐 신규 교육 창출도 되고 또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져서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빚을 막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이제 자산 구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좀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내용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